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항상 뭐라 그랬어요? 문제 풀 때 그 네모박스 지문 위에 있는 말을 봐야 된다 그랬지? 가는 한 학생이 학생의 누리집에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그랬어요. 자, 가는 게시판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누리집에 올린 글이다. 게시판의 글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가를 읽은 학생들이 나는 대하다 그랬어요. 나는 이것을 읽고 나서 학생회에서 대화를 나눴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이 두 가지가 결국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자, 뭔 일이 벌어진 것이냐? 바로 게시판의 글은 보통 게시판에다 우리가 글을 올린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얘는 장문이죠. 글을 올렸으니까 장문에 해당하고, 장문 중에 이 올린 글은 건의문일 거예요. 건의하는 글, 제안하는 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 보통 게시판에, 학교 게시판에다 올리는 글들은 그런 글일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한 거 아니라면, 나 교복 남아요, 누구 가져갔어요, 이런 거 아니라면 당연히 뭐야, 학교 이런 거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런 걸 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건 건의문의 형태, 장문에 자주 나오는 건의문의 형태가 되는 거고, 대화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의 대화다, 이런 대화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된다 그랬어? 얘는 화법이 되고, 화법 지문이 되고, 토의가 된다 그랬어. 토의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냐면, 토의는 뭐야 한다면 요거는 뭐라 그랬어?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해결 방안 딱 찾아내고, 야, 이제 이렇게 하자, 이유 없지? 하고 결론을 내는 것까지 가는 게 화법에서의 토의라고 했어요. 근데 토의란 말보다는 이렇게 대화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최근의 경향이 화법, 장문 두 가지가 나오고, 화법의 두 지문, 장문의 두 지문으로 나오던 것이 요즘은 화법, 그 다음 화법, 장문 섞은 거, 그 다음에 장문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형태를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어려울 건 없다 라고 얘기해서, 어려울 건 없다. 요거하고 여기에 연결되니까 이게 끊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왜? 이 내용이 여기에 연결되니까. 대신 주의할 건 이 내용이 여기에 연결되는데 그걸 놓치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두 문제, 주 문제, 네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었단 말이야. 왜냐면 그땐 문법과 화작이 다 있었거든. 한꺼번에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화작 보는 사람, 언매 보는 사람은 나뉘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늘어났죠. 한 문제가 늘어나면서 여기 네 문제, 여기에 두 문제 나오던 것을 다섯 문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여기 중간에 낀 문제 하나 정도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하는 문제가 사이에 끼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요거를 주의해야 돼. 둘을 다 살펴야 된다는 걸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나 요번 2022학년도 작년에 수능에서는 요 중간에 낀 문제가 몇 번이냐면 38, 39, 40번 문제였거든. 중간에 낀 문제가. 근데 이 40번 문제가 무려 78%의 아이들이 틀렸어요. 즉 10명 중에 8명이 틀렸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화법과 장문에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39번 그 위에 있는 문제도 53%의 아이들이 틀렸으니까 그것도 많이 틀린 문제예요. 보통 50% 이상 틀리면 한 12에서 15위 사이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오답률에. 그렇게 되면 많이 틀리는 문제 축에 끼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화작은 쉽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그런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일 틀리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문제, 요게 40번 문제 요거 특히 주의하면서 요거 풀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각 문제의 선택지를 보면서 중요한 말들을 줄 긋는 연습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선택지 줄 긋는 연습. 그러니까 내가 화작이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꾸 틀려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출문제를 가지고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자신이 풀어야 하는 문제지를 놓고 거기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의 선택지에 있는 것에 각 선택지마다 1번, 2번, 3번, 4번마다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나 구절들을 밑줄을 긋는 연습을 해보자 그랬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화법과 작문에서 토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건의문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해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대강의 포인트를 잡았을 테니까 가지문부터 읽는 연습을 할게요.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화법과 작문에서는 내용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형식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포인트를 잘 보면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락은 총 5개 단락이고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토론 한마당에 참가하고자 하는 띵띵입니다. 그럼 우린 뭐야?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할 거 토론 한마당이라는 뭔가 학교에 행사가 있군. 이것에 대한 얘기군. 딱 잡았고 무엇에 대한 얘기냐를 잡은 거야. 토론 한마당 다시 잡고 담당은 학생의 운영진에게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을 건의하고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건의문이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학생의 운영진. 자, 두 번째 중요한 말은 학생회, 그 중에서도 운영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항상 건의문에서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체크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그거 본 거고. 그 다음에 예선 방식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 자, 건의문이란 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점이 있고, 그치? 크게 보면 문제점이 있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때에는 문제점이 왜 문제점이 되는지 심각한 결과를 제시해야 되고 혹은 원인 제시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제일 단순한 건 요거 문제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까지 끝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건의문이지. 이렇게 누구들 하다 보니까 이거 힘들어. 이렇게 끝나는 거. 요게 기본 형태고 더 길게 쓰는 형태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보기엔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원인이 제시되거나 아니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뭐까지도 갈 수 있어. 해결 방안까지도 제시하는 건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이해됐지? 건의문의 형태는 얘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얘는 반드시 들어가죠. 그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옵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됐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문제냐? 예선 방식이 문제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학생 운영진. 요거 잡으면 첫 단락은 할 거 다 한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학생회가 진행해온 토론 한마당은 다시 잡고 예선과 본선에 항상 많은 청중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면 토론으로 진행되어 현장감이 넘친다는 장점이 있어. 자,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데 이 예선 토론마당에서 예선과 본선에서는 뭐 한다? 많이들 참석하고 장점을 얘기했어요. 바로 대면 토론.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장점이란 말이 중요해. 먼저 얘가 장점을 얘기하고 있다가 포인트야.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장점이 뭐였냐면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대면 토론. 대면으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감이 있다. 요거 장점. 요건 부수적인 거야. 독서 지문으로 가면 대면이 현장감이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야. 무슨 말이겠지? 근데 화법 작문으로 왔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가 제일 중요해. 중요도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지. 내용은 뒤로. 이랬지? 그렇게 가고.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점 이제 슬슬 얘기해줘야지. 그런데 참가팀이 늘면서 예선을 위한 시간과 공간 부족, 예선을 운영할 인원과 심사자 확보, 곤란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자, 그 다음에 심사자 인원, 됐죠? 운영 인원, 심사자 등등 다 필요 없고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했어. 포인트 뭐야? 그런데 학급당 한 팀으로 자,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제한했다.
자, 포인트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지? 자,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토론 한마당 하는데 예선 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운영진들 잘 들으세요. 장점이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한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지. 포인트. 대수. 제한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현행 예선 방식으로는 두둔. 자, 이런 대면 중심의 현행 방법. 자,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다시 받았지. 현행의 방법. 대면 중심의 현행의 방법으로는 하지만 문제점. 현행의 방법으로는 토론 마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졌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다 심각성 뭐야? 문제가 있다. 바로 참여자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다. 불만이 있다. 내용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만이 있다. 학생회도 알다시피 작년 행사 이후에 학교 신문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뚜둔. 자,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 설문조사를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요게 포인트. 그렇죠? 요 설문조사가 쓰이고 있다는 거. 형식이 언제나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설문조사를 써먹고 있다. 응답이 76%고 많다. 됐고. 불만의 원인, 얘는 뭐 하고 있다? 그 다음 포인트. 원인 제시까지 가는구나. 원인 제시까지 가는구나. 원인 제시. 요거 원인을 제시하고 있구나. 이거 포인트. 원인은 예선 참가자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현행 예선 방식에 한계에서 찾을 수 있어. 원인.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의 제한 때문에. 돼버렸지? 이랬지? 연결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독서를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독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리고 패턴이 정해져 있다. 이거 깨우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누가 이거 빨리 깨우치느냐. 오케이. 그리고 그걸 그대로 써먹느냐. 누가 빠르게 써먹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자,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자, 네 번째 단락. 자, 네 번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둔. 자, 뭐로 갔어? 다음으로 어디 갔다?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 원인 분석과 해결까지 갑니다. 자, 해결 포인트.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선 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참여 숫자를 늘려라. 자, 해결 방안은 뭐다? 참여 인원을 늘려줘. 제한이 문제니까 당연한 얘기고. 현행의 평가 방법인 대면 토론을 유지하려면 예선 기간이 짧아 참여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으니 예선 기간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둔 뭐야? 만약 경우를 나눴지. 대면 현행 방식을 유지하려면 자, 해결책 1 어떻게 한다? 바로 시간을 늘려라. 예선의 기간을 늘려주세요. 예선의 기간을 시간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 기간을 늘려주세요. 포인트 하나 잡았고. 그 다음에 예선 기간이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게 안 된다면 대면 토론 외의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면 유지를 하지 않고 기간 말고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근데 다른 방법을 아직 얘기하지 않았네. 다른 방법 한번 제시해 주세요.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인근 학교 중에서도 따단 포인트. 자, 이 포인트지. 인근 학교 사례를 들고 있다. 됐지?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게 익숙해지면 돼. 아, 이거 여기 이거 또 있네 하고 체크하면 그냥 문제 풀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문제 선택지를 보면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야? 맨날 나오는 게 뻔하다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 그냥 읽으면 돼. 그냥 읽으면 그 포인트들을 자연스럽게 잡으면서 읽게 되어 있다. 그 경지에 누가 빨리 오르느냐, 그게 포인트. 이해됐지? 자, 인근 학교가 사례입니다. 자, 걔네는 뭐 하는데?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다가 예선 방식을 개선하여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대면 토론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면 토론 대신에 예선에서 토론 개요소로 평가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할 수 있어서 때된 자,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 인근 학교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뭐 했냐면 토론을 대면 토론하는 거 아니라 토론 개요소를 쓰더라. 서류 전형한다는 얘기네. 서류 전형. 자, 토론 개요소. 됐지? 그럼 포인트는 뭐가 되는가? 세부 내용으로 포인트는 대면을 쓰니까 현장감이 있어서 좋지만 제한돼서 문제가 되잖아요.
참여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토론 개요소 같은 거 다른 학교에서 쓰는데 어때요? 이렇게 된 거지. 포인트 다 잡은 거야.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오전에 수업했었던 칼로리 이론에 비해서 어떠냐? 몇 배는 쉽잖아. 그렇지? 몇십 배는 쉽걸? 그러지 않냐? 몇십 배는 쉽잖아. 그러니까 얘를 잘 못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얘 시간 단축하고 이건 잘해야 돼. 무조건 빨리 하고 무조건 다 맞춰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부터 빨리 하려는 스피드 연습, 속도 연습을 먼저 하지 마. 속도 연습을 먼저 하지 말고 처음에는 천천히 선택지도 다 분석해보고 차근차근 핵심도 잡아보고 시간을 충분히 쓰란 말이야. 몇 개를 하는 동안에는 충분히 시간을 써. 그러다가 조금씩 천천히 달려서 몸을 풀다가 나중에 확 달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자는 얘기지. 내 말 알아먹었지? 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자, 마지막 단락 이제. 마지막 단락. 자, 마지막 단락. 뭐 얘기했나 봅시다. 마지막 단락. 토론 한마당에서 예선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현행 예선 방식을 개선하면 자, 뭐야? 자, 이거 다시 잡았어. 다 필요 없지? 이렇게 개선하면 자, 포인트 나왔지? 자, 또 포인트 나왔어. 맨날 나오는 거. 개선한다면 결국 뭐 얘기하려는 거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효과, 전망. 됐지? 효과 전망으로 나간다는 거지. 효과 전망, 의미 이런 걸로 나간다는 거지. 개선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되면서 불만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 한마당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져서 토론 한마당이 학생 자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자, 당연히 개선하면 이 문제점 이거 해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죠? 불만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가 뭐가 붙었는지 봐야지. 해소될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뭐야?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참가자가 늘어나니까 관심도 더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대표 행사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구체적 내용이잖아. 중요한 건 얘가 뭐야? 개선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얘기했다는 거지. 큰 줄기만 보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 제시한 다음에, 그치? 장점을 인정한 후, 그치? 문제점 얘기하고 그 원인을 얘기한 후 설문조사로 근거를 댔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둘로 유지할지 유지하지 않을지 얘기한 다음에 유지할 때의 방법 제시하고 유지하지 않았을 땐 인근 학교 걸 들어서 제시했다. 그걸 제시해 놓고 그거 하게 되면 뭔 좋은 점이 있는지 얘기했다. 이게 그 흐름이야. 됐어? 이렇게 하나를 잘 정리해 두면 결국 또 다른 건의문에서 같은 패턴으로 나올 테니까, 내 말 이해돼서, 그리고 문제도 같은 형태로 나올 테니까 정리가 된다는 거지. 내 말 알아먹었지요? 자, 그러면 바로 갑니다. 자, 38번 문제. 38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장문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라 했어요. 공동체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예상 독자로, 됐지. 예상 독자 나왔잖아. 얘네들 해결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예상 독자로서 제시했다. 가능하지? 오케이. 바로 1번이 답이네.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글의 주제로, 아하, 인식 개선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 2번 날아가고. 됐지? 쉽게 정리되지?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 얻은, 자, 봐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경험을 통해 얘기한다든가 자주 나오는 선택지야. 그렇지? 근데 읽으면서 우리 확인 못했잖아. 만약에 이거 썼다면 제가요 전에 이랬는데요, 이거 나오면 뭐야? 작년에 제가 참여해봤습니다. 근데 이러이러 했어요. 나오면 경험 빡 체크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없으니까 날아가고.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장문 매체라는 게 뭐야? 헷갈릴 거 없어? 자, 개인적 성격이 강한 장문 매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매체가 뭐가 있을까? 개인적 성격이 강한 매체가 도대체 뭐가 있지? 매체라고 하면 뭐냐면, 이거 뭐 언매 걸 갖다 썼네. 개인적인 매체라고 하면 친구와 카톡? 무슨 말이겠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속이 터져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다. 야, 이거 좀 문제 아니니? 이렇게 했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개인적인 매체에 내 건의사항, 불만을 제시한 거고, 나글이 툭 나오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알았어. 마지막에, 알았어. 내가 게시판에 한번 올려볼게. 아니면 학생의 건의문을 한번 내가 제출해볼게. 아니면 학생의 내가 가가지고 한번 토론 안건으로 해볼게. 이런 식의 것이 나가 나오거나 나 다까지 나오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개인 매체가 아니라 누리집이라고 그랬으니까 학교 홈피였단 말이야. 홈페이지였단 말이지. 그래서 개인적인 거 아니다. 빵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요 말은 그런대로 약간은 새로운 선택지죠. 새로운 선택지. 해결해냈고. 됐지? 자, 그 다음에. 공동체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보고서, 자, 공동체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한 절차와 결과 이런 거 없잖아. 그렇지? 분석하고 보고한 그거 없고 그냥 애들 설문조사 니들 받았잖아. 설문 받았잖아. 70몇 %도만 이거만 썼지. 돼버렸지? 간단하지? 해결 끝. 자, 38번 1번이라는 거 쉽게 알아놨고 여기서 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둘 건 개인적 매체가 무엇인지 조금 익숙해지는 것 정도. 돼버렸지? 자, 그럼 끝이야.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40번 문제. 자, 40번 문제. 자, 얘도 꽤 틀린 편이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가를 평가한 내용이다.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결해야 할 현재 문제를 제시하는 것. 또 자, 제시했잖아. 바로 느낌 오지? 문제 제시했고. B. 문제를 사실에 근거해 제시. 그렇지. 설문조사 됐잖아. 문제 원인 그렇지. 애들 불만이라는 거 원인. 원인이 뭐냐면요.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해 제시하는 거. 그렇지. 옆 학교에서 했다던데요? 이렇게 됐잖아. 됐지? 문제 해결 통한 기대 효과. 뭐야. 지금 우리가 잡은 포인트를 A, B, C, D로 다 정리했네. 내 말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선택지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먼저 보기를 읽어봤다면 건의문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감을 잡게 되는 거고 그게 익숙해지면 다음 건의문을 만났을 때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돼버렸지? 자, 그럼 1번 선택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선택지를 보면 2문단, 3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으로 되어 있지.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얘기 했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땐 2문단 읽고 1번 보고 3문단 읽고 2, 3번 보고 4문단 읽고 4번 보고 5문단 읽고 5번 보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풀어버려도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자,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한 내용은 참가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애를 충족하는 근 그랬어요. 참가팀이 늘면서가 문제가 아니라 참가팀을 제한하면서 문제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한 발생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문제 포인트 뭐였어? 제한해서 많이 모이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어. 포인트. 근데 참가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왜 애들이 많이 틀렸냐면 참가팀이 는다라는 말을 뭐로 생각하기 싫어? 순간적으로. 지원장 참가팀, 애들이 참가하고 팀이 많은데 제한되니까 문제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지. 이해됐어? 그렇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고 원래 여기 뭐가 있어? 참가팀을 학급당 한 팀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랬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참가팀이 많아서 저거 문제가 아니라 참가팀 잘라서 문제야. 그래서 제한이란 말이 들어갔어야 정확한 말이었지. 내 말 이해됐지? 그게 헷갈릴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3문단에서 토론 한마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내용은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는 문제를 사실에 근거해. 그렇지. 됐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한 거였고 3문단은 현행 예선 방식의 한계를 언급. 그랬지? 참가자 제한을 학생들이 불만족의 원인. 그렇지.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 인근 학교의 사례를 언급하여. 그렇지. 유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서 기간 연장 및 방법의 변경. 맞지. 그 다음에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의 개선이 가져올 결과를 언급. 그렇지. 문제 해결을 통해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즉, 그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걸 제시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래서 그럼 우리가 읽은 이런 붉은 라인을 친 것에서 결국은 해결이 되는 거야. 제한한 게 문제인데 이렇게 된 거잖아. 이해됐지? 다 해결됐지?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보기에도 요 포인트를 요 포인트에 집착해서 요거를 딱 잡고 해결하지 않았거나 오케이 요 앞문맥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순간적으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1번 선택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뭘까? 1번 선택지가 맞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2, 3, 4, 5 가는 동안에 다 맞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잖아. 그러면 뭐야? 오씨! 답이 없어. 그리고 이 아이가 예를 들어 화작을 선택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리고 화작을 먼저 풀고 문학을 풀고 독서를 푸는 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순서잖아. 그치? 화작을 먼저 풀고 있었는데 앞에 지문 쑥쑥 가다가 여기서 딱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시험 전체를 조질 수 있어. 내 말이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핵심을 잘 정리해서 해결하는 것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작년에는 무려 70% 이상의 80% 육박하는 아이들이 틀린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이번에는 화작에서 이러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조심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약해지게 돼 있어. 뭘 세게 때려가지고 내가 뭐 배트가 부러졌어. 그럼 다음에 타석에 들어서서는 야, 이 새끼야 왜 배트를 부러뜨렸어? 이렇게 혼나면 다음 타석 들어가서는 자기가 보통 치는 힘보다 약하게 때리게 돼 있어. 무조건. 이건 당연히 인간 심리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유, 작년에는요, 교수님들 모이세요. 작년에는요, 화작이요. 이거 점수를 언매보다 쉬워가지고 말이죠. 여기 핸디캡을 저쪽에 언매에다 주는데 여기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참 욕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기 내는 사람들이 뭐야? 약간 힘이 빠지는 거지. 선택지를 단순화시키게 되겠지. 올해는 하여간 핵심 잘 잡으면 그냥 빠르게 훅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럴수록 우린 잘해야지. 이래서 그래야 독서에다 시간 딱 주고 만점 팍 나오는 거지. 내 말 알아먹었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 자, 40번이야? 39번이었는데? 39번 해결했고. 자, 그럼 이제 얘가 끝났고요. 요거 이제, 여기 있으니까 요쪽은 뭐, 지우고. 가나를 연결해야 되니까. 자, 요만큼만 있어도 거의 뭐 준비 다 된 것 같으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다음, 이제 토의가 나와서 토의. 자, 대화가 나왔는데, 자, 얘는 토의다. 토의라고 한다. 이 녀석을 우리는 토의라고 한다. 자, 갑니다. 자, 학생이 토론 한마당 행사의 예선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 기간 연장은 일정상 당장 반영하기 곤란하니까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인지 논의해보자. 따닥! 자, 학생 1 나오자마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기간은 안 돼. 포인트. 끝. 그치? 기간은 이거 우리 못한다. 이거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늘릴 수 있는 방안. 그쵸? 늘리는 게 목표잖아. 늘리기 방안 한번 제안해 봅시다. 됐지. 늘리기 방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문제를 살펴본 입장에서는 40번 문제가 뭐냐면 1번 학생이 말하기 방식, 1번 학생에 대한 설명이야. 내 말 이해하지? 그러면 보통 이거 출제한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내냐면 1, 2, 3, 4, 5의 순서를 학생 1의 순서로 내게 돼 있어. 이것까지 뒤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는 이건 순서대로 나와. 오케이. 그리고 5개 선택지가 있고 학생 1을 봐봐. 하나, 둘, 셋, 넷, 5번 얘기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지가 하나씩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이랬지? 그리고 먼저 보는 거야. 자,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 개선이 요구한 것을 가에서, 자, 가를 여기서 여기 40번에서 진짜 중요한 거. 요 문제 풀이는 얘 뭐라 그랬어? 걸친 문제라 그랬잖아. 그래서 선택지가 어떻게 쓰였냐면 가에서라는 게 먼저 나와. 그러면 지금 맞고 틀리고를 평가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가에서에 대한 설명이 연결되느냐가 또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70, 80%에 육박했었던 이유, 가를 신경 안 쓴 거지. 학생인만 신경 쓴 아이들은 틀리기 쉬웠던 거야. 내 말 알겠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 걸친 문제는 진짜 걸쳤다. 알겠어? 2개 다 보는 거다. 근데 이미 얘는 읽고 문제를 푸는 동안에 핵심이 다 정리가 됐거든. 얘들서 조금만 신경 쓰면 돼. 조금만 신경 써주면 돼. 됐지? 자, 가에서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을 요구한 것을 논의 계기를 삼고 됐지? 다 보셨죠? 그랬잖아. 그러면 1번 선택지 빵 날아가고. 자, 이거 1번 선택지였어. 빵 날아가고. 그죠? 자, 그다음 학생 2로 들어가는 거야. 예선 참가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토론에 참가하지. 자, 어때? 읽기가 쉽잖아. 왜? 가에 있던 말이잖아.
한 팀당 한 명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학급당 한 팀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만에서 불만이 많다는 건데 참여해준 목사님 학생이 예선 방식 바꿔야 되겠어. 자, 2는 별거 없어. 그지? 학급당 한 팀이 문제니까 요거 만들자, 바꾸자 라는 얘기니까 2는 별 문제 없고요. 별 얘기가 없고 1 다시 행사 운영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고 심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 있었던 말 그대로잖아. 대면 토론, 기존에 쓰던 방식 알고 있는 거잖아. 유지하다 보니까 참가 인원을 제한하게 되어서 불만이 많아진 거니까 대면 토론을 대신할 방안을 찾자. 포인트 뭐야? 지금 대면 토론. 자, 포인트 뭐야? 대면을 대신할 방안. 방안 찾자. 됐지? 자, 대면이 기존에 쓰던 것이고 기간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대신할 방안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간단하지? 간단하지? 쫙 2번 보는 거야 또. 가에서 서술한 예선 참가 인원 제한의 배경을 언급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가에서 얘기했었지. 예선 참가 인원의 제한, 배경이 뭐였어?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지. 언급하면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오케이. 자, 맞다. 그러면 얘는 뭐야? 2번 선택지 날아가고. 됐죠? 자, 참가 인원이 제한된 게 문제였어. 그 얘기 그대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학생 2로 넘어가서 다시 2로 넘어가서 그러면 토론 개요소를 도입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언급한 것이기도 하지. 논제에 대한 입장과 근거가 담긴 토론 개요소를 제출하면 어때? 개요소. 다른 학교에서 했다고 하면서 게시판에 올라온 거 잡았지. 하나만 잡으면 끝이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학생 3. 얘 개요소 딱 표시하고 끝. 동영상을 활용해서 보는 건 어때? 새로운 거네. 참가자 신청팀들 중에 두 팀씩 서로 찬반을 나눠서 토론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다. 자, 두 팀으로 만들고 두 팀으로 한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하게 하자. 자, 이건 새로운 방법. 이거는 새로운 방법이구나. 끝. 됐지? 포인트만 잡는 거야. 포인트만. 자, 그 다음에 학생 1 또 나왔다. 자, 이건 문제 풀이할 거다. 학생 1. 두 가지 방식이 여러 측면에서 달라 보이는데 각각의 방안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뜨든. 자, 요거 잡아서 각 장점을 얘기하자. 이렇게 넘어갔지. 각 장점. 됐지? 그리고 바로 또 선택지 3번. 가에서 예선 방식 개선 후에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의 각각의 장단점을 판단하여 논의를 뭐가 잘못했어?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방식은 요거는 가에서 제시한 방식이고, 그치? 이건 뭐야? 뉴잖아.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가에서 예선 방식 개선 후에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의 각각의 장단점을 판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틀렸지? 됐어. 내 말 알아먹었냐? 이해됐지? 하나는 여기 정확하게 한 뭐야? 가에서 제시한 것 하나에다가, 그치? 3이 새롭게 제시한 것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그것의 장점을 묻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은 진짜 틀린 건 요거거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까지는 알았잖아. 근데 이렇게 푼 아이들도 있을 거야. 얘 장점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장단점이라고 그랬는데 3번 땡 이렇게 하나 있지. 얘는 얻어 걸린 거야. 얻어 걸린 거지. 포인트는 출제 포인트는 걔가 아니었거든. 출제 포인트는 가와 나를 연결하는 거니까 이건 가에서 제시됐지만 이건 나에서 제시된 거다 라는 게 포인트였거든. 무슨 말이겠어?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푼 아이는 적어도 선생님이 야 이거 나오는데 순서대로 왔다 갔다 풀어. 이거를 지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얻어 걸렸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80%짜리 난 맞췄으면 땡큐지. 내 말 이해됐어? 그 순서를 잘 지켰다면 그것 또한 좋은 점이었다. 근데 여기서 뭔지 알겠지? 이 포인트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다. 자, 가와 나를 연결 문제라는 거 포인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 2 넘어갑니다. 학생 2 넘어가서 학생 2. 자, 이 포인트 뭐냐? 토론 개요소를 평가하면 현행 방식일 때에 예선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시간 장소의 구애를 덜 받고 대면 토론 운영할 인원이나 심사자를 섭외하는 부담도 많이 줄 수 있을 거야. 이거 뭐야? 장점 얘기하라 그랬더니 기존에 뭉뚱그려 얘기할 수 있지. 기존의 많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 끝. 해결된다. 지금 읊은 거 다 얘기했잖아, 얘가.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어.
그리고 인원 이런 거 장소 시간 다 얘기했잖아. 그럼 뭐 다 줄을 글 필요가 뭐 있어. 기존 문제 싹 해결되네. 끝. 이렇게 된 거지. 자, 3은 각자 제시한 거의 장점을 얘기하겠지. 3은 뭐라 그래? 동영상 제출하도록 하면 대면 토론과 달리 토론 시간이나 장소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뚜둔 자 뭐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다. 시간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한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장소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토론 개요소를 평가할 때와 달리 참가자들이 상대방과 서로 소통하는 토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소통을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토론은 어차피 주고받는 거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네. 소통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다. 끝. 이렇게 된 거지. 돼버렸지? 자, 끝. 자, 그 다음에 학생 1도 나왔어. 학생 1. 자, 이거 문제풀이. 두 방식의 단점이나 운영상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장점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단점 얘기하자. 그럼 아까 요거를 장점이라 그랬는데 장단점이라 그랬네 했었던 애가 이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단점도 묻긴 물었네. 그럼 이제 난감해지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었다. 자, 단점도 얘기했죠. 운영상은 어떤 것들이 있냐? 청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대면 토론만큼의 현장감이 있는 토론을 경험하기 어려울 테니 그것 말고 얘기해 줄래? 뚜둔! 자, 대신 뭐야? 현장감은 언급하지 마. 이건 기존 방법에서 얻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거 뻔한 거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자.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래서 단점 얘기하자. 현장감 빼고 이렇게 돼서 A, B, C, D로 가는 거죠. 현행 예선 평가 방법에 가에서 제시했던 현행 예선 평가 방법의 장점으로 언급한 내용. 맞네. 그거 관련해서 발언은 제외하고 논의 내용에 제한을 뒀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4번 선택지를 무려 70%에 가까운 아이들이 찍었어. 왠지 알겠지.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이 계속 내려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복잡하고 에라 모르겠다 빵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자, 그나마 에라 모르겠다 빵 하는 괜찮아. 엄청 고민해서 찍은 애는 뭐야? 시간 낭비. 큰일 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가기 위해서 마지막 1번 쪽으로 갑시다. 자, 학생 2, 그 다음에 학생 2 뭐 나왔는지 봅시다. 학생 2 뭐라고 시부렸나? 동영상 촬영을 하려면 참가팀들의 별도의 장비를 준비해야 돼. 번거로워. 또 토론 개요소와 다르게 대면 토론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많은 팀이 참가하면 심사자의 평가 부담이 있어. 도도운자 뭐야? 장비 문제. 별도로 각자 카메라든 뭐든 장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각 반마다 각 팀마다 가능하겠소. 그 다음에 바로 뭐야? 심사자가 심사할 때 시간 많이 들어. 단점 정리 끝났고 자 3번 학생. 자 기억이네. 기억. 이제 문제 풀 거지. 이것도 기억. 토론 개요소로 평가하는 것보다 심사자가 부담은 큰 게 맞네. 뚜둥. 자, 뭐 한 거야? 이거를, 자, 요거 딱 받아서, 맞네. 오케이. 요런 거 항상 중요하지. 토의에서 이거 중요하다. 앞 사람이 얘기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학생 2 나오면,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네. 의미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 간다 그랬지. 완전 부정하느냐, 부분 부정하느냐. 오케이. 이건 독서에서도 중요해. 철학자 A가 나오고 철학자 B가 나왔는데 철학자 A는 이렇게 주장했다. 철학자 B는 그것은 인정하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이거 항상. 완전 부정이냐 부분 부정이냐 인정하면서 비판하느냐 그냥 내리 까버리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내 말이 이해됐지? 오케이 들어갔다는 거 출제 포인트 되고. 자 맞네. 그거 그러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토론 개요소 평가는 참가자의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이거 받은 거지. 그치? 요거. 소통 이건 안 되잖아. 요거 한계잖아, 니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됐지? 자, 그랬더니 학생 2가 다시 또 깝니다. 학생 2가. 그래도 이게 니은이 되지? 니은. 그래도 토론에서 더 중요한 건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논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타당하게 밝히는 논증 능력 아니겠니? 그걸 평가하는 건 가능하잖아. 자, 이거 안 되는 거 인정. 오케이. 인정. 그래도 그러나 뭐로 간 거야? 바로 논증 능력은 돼. 요건 할 수 있어. 끝. 됐지? 자, 그랬더니 학생 3이 어떻게 됐어? 학생 3이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냥 오케이. 됐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어디 갔어? 영상 이건 날아가고. 됐지? 개요소 승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1이 마지막 멘트. 나도 좋아. 토론 개요소를 평가하면 예선 참가에 가능한 인원이 늘겠지. 좋아. 오케이. 들어가고. 자, 오케이 들어가고. 토론 개요소를 평가하면 인원이 늘겠지. 목표 달성. 게시판에 글에 말한 학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거야. 해소되겠지. 인원 늘어 해소. 모두를 동의했으니까 이 방을 도입하기로 하고 논의 마무리가 끝내자. 됐지? 자, 됐어. 급하게 막 끝내고 있어, 애들이. 지면이 모자랐어. 출제자가 바빴어. 자, 끝내버리시오. 자, 그럼 마지막 선택지. 서술한 현행 예선 방식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을 언급하며 논의를 결론 짓고 있다. 오케이. 마지막 요거는 5번 선택지. 됐어. 이렇게 해결 끝. 돼버렸죠? 자, 그럼 기억, 니은 하는 거야. 자, 기억과 니은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각주했던 이건 바로 연결된 거니까. 됐지? 그럴듯해 하지만 소통은 못하잖아. 그렇긴 하더라도 논증 능력은 할 수 있잖아. 그래, 네 말 들을게. 이렇게 연결된 거 포인트. 끝났죠? 자, 선택지 1번. 기억은 기억 직전에 학생이가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의 일부를 긍정하면서 추가로 자신의 의견. 오케이. 맞지? 그러면서 이건 답이 됐고, 다른 선택지를 봐봐. 동의를 표현하고 상세 설명을 요청한다. 이의를 제기하면서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한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덧붙이면서 공감을 드러낸다. 핵심을 재진술하면서 동의를 유보한다. 이런 말들은 다른 지문에서는, 다른 케이스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 말들이야. 그래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약간은 익숙해져야 되지. 그 다음에 주의할 단어는 유보 정도? 유보 정도? 학생들이 좀 헷갈릴 만한 단어, 낯설 만한 단어, 유보. 유보는 뭐야? 나중에 미루는 거지, 미루기. 지금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미루기. 됐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2번 문제. 나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고 그랬어요. 문제인식 및 대안 생성. 그치, 문제인식 대안 생성 어디였냐면 문제인식 1번이 먼저 얘기했지. 1번이 야, 이거 문제라 그러던데 니들 알지? 기간 우리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면 새로운 방법 좀 할까? 이렇게 얘기한 거. 문제인식하고 대안 생성 시작 딱. 대안에 대한 검토. 대안 2가지 나왔지? 개요소 그대로 하자. 영상으로 하는 게 어때?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한 검토 어떻게 했어? 장점 얘기했고 더 중요한 건 단점 얘기했지. 그래서 합의를 보는 과정으로 최선에 대한 선택까지 갔는데,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고 했어요. 동영상 방식의 장점으로 참가자의 시간과 장소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이 뭐야 이거. 동영상 장점 3번이 얘기한 거지. 됐지? 응. 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시간이나 장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얘기했지. 동영상 방식의 장점으로 대면 토론에 비해서 심사자의 섭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아니지. 얘는 심사자가 들어가서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쓴다는 말이 있었지. 됐지? 동영상 방식의 단점으로 얘가 한 말이 아니야. 방식의 단점으로는 이거 누가 했겠어? 학생 2가 한 거지. 됐지? 어딘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야. 다. 됐어? 학생 2가 한 말. 촬영 장비 오케이. 장비 포인트였잖아. 됐지? 장비 포인트 잡았고. 토론 개요소의 방식의 장점으로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2가 말한 거지. 2가 어디 있어? 개요소의 장점 여기 얘기했었어. 각 장점 기존의 문제를 완벽하게 모두 해결한다 얘기했었지. 자, 현행 방식에 비해 더 많은 학생이 예선에 오케이 맞고. 토론 개요소 방식의 단점으로는 참가자들의 소통 평가. 그렇지. 이거 어디 나왔어? 그래도 나왔지. 얘가 못한다 그랬더니 그래 인정했으니까 이건 단점 맞지. 깨버렸어? 내 말 이해됐어? 자, 선생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국어를 어렵고 힘들고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많이 풀었는데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빨리만 생각해요. 뭘 생각한다? 빨리 풀어야지라는 생각에 압도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저 많이 풀고 답을 맞추다 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빨리는 나중 문제고 많이는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해도 상관없다. 왜냐면 천천히 하다 보면 조금밖에 할 수 없잖아. 어떻게 생겨먹은지 알고 싸워야지. 알겠어? 계속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서 그러면 계속 어떤 습관이 되면 읽고 풀고 느낌으로 풀고 답 맞추고 느낌 풀고 답 맞추고 느낌으로 답 해설집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짜증내고 야 나중에 되겠지 하고 이런 게 연속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 국어는 해도 안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생긴 거다. 모든 분야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과학 지문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읽어라. 무슨 말이겠어? 독서 지문 이렇게 읽어라. 문학은 이렇게 이런 순서로 풀고 이렇게 읽어라. 화자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알아라. 무슨 말이겠어?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 어지간히 몸에 배고 난 다음에 뭐야? 스피드. 늦지 않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승리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푹 오른다. 그게 후반부로 가서 상관이 없다고.